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이곳이 광주 근대문화의 발상지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개화기의 서양 선교사들이 양림동에 정착하면서 서양식 주택과 학교, 병원 등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양림동에는요, 개화기 한옥부터 서구식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독특한 정취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직공원에 마련된 전망타워에선 양림동의 전경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요, 굉장히 독특한 게 뒤쪽으로는 아파트가 쫙 펼쳐져 있는 반면에 그 아래에 있는 바로 양림동은 그대로 예전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양림동이 근대 문화를 얼마나 잘 보존했느냐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제1호 이장우 가옥에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곳은 개화기에 지어진 한옥이지만 한옥고유의 아름다움에 서구 문물의 편리성이 더해지면서 독특한 멋스러움이 생겨났습니다. 이병호 선생이라는 분이 24만석을 한 대부유였는데 그 부자의 집으로 이제 지은 거기 때문에 구조는 좀 형태하고 구조하고는 좀 다른 형태이죠. 이장우 가옥은 확실히 일반 한옥과는 다른 느낌을 풍기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문에 유리가 끼워져 있다는 겁니다. 1899년에 지어졌다면 100년도 넘은 건데 그때 당시로선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가 바로 퓨전 한옥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이 집을 처음 지을 당시에 가장 현대적인 가옥으로 지어보자라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 유리창과 한옥의 만남은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전통과 현대의 조화랄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으로 봐서도 굉장히 현대스러운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양림동 골목을 거닐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이런 깜찍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녀석의 정체는 양림동 마스코트 충견이. 귀여운 충견이와 함께 사진 한 장 안 찍어볼 수 없겠죠? 친구나, 우리가 다음으로 갈 장소는 어디니? 오케이. 사직공원과 호남신학대학교 사이 언덕길엔 또 하나의 독특한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층 벽 전체가 유리문으로 돼 있어서 모던한 느낌이 들지만 60년 역사를 간직한 건물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고아를 위한 보육원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나 여기 있는 큰 창이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냐면요, 아이들이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광도 좋아야 되고 바람도 잘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모르셨죠? 이곳의 이름은 충현원. 1953년에 세워진 보육원 건물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모와 집을 잃은 고아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우와.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물품이나 침대 이런 게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박물관처럼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건물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고 당시 사용하던 물품들도 잘 보관돼 있는데요. 일반인에겐 전쟁고아들이 겪었던 참혹한 시련을 느껴볼 기회를, 그리고 여기서 해외로 입양을 갔던 이들에겐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침대가 1949년에 실제로 사용이 됐던 아이들을 위한 침대입니다. 여기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눈앞에 그려지네요. 건물 구석구석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2층 테라스는 폭이 굉장히 넓은 게 특징입니다. 이 테라스는 아이들이 신생아 황다리를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때 당시는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햇빛이 제일 약이어서
그 햇빛을 받으려고 테라스를 고안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녹아있는 테라스를 걸으니 제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이 건물이 건축적인 이로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지만서도 이 모든 게 그 당시에 그 고아들, 그 힘들었던 전쟁 고아들을 위한 그런 집이었다는 측면에서 더 큰 가치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 충현원, 계속 잘 보존됐으면 좋겠네요. 한 해에 수십만 명이 다녀간다는 양림동.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좁은 골목길까지도 멋스럽습니다. 군데군데 장식품이 있어서 골목을 돌아다니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겨진 명소를 찾아서 자기만의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소소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재미겠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양림동 일대를 구경하다 보니 슬슬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피곤한 다리를 쉬게 해줄 멋진 게스트하우스. 이곳은 원래 서양 선교사의 사택이었다고 하네요. 그 역사가 70년 가까이 된답니다. 서양식 주택이지만 한국 전통의 건축 양식도 조금 찾아볼 수 있다는데요. 이 형태는 한 70년, 80년대 유행했었던 그런 슬라브집 형태로 보이죠. 근데 이 집은 밑에 보여지는 저 보호 양식이 저게 보여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양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지지하는 양식이죠. 그 양식을 외부로 이렇게 딱 빼서 우리 그 처마 밑에 있는 그런 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보면 한옥의 양식을 그대로 슬라브집에 옮겨 놓은 형태예요. 빨간색이 아주 좋네요. 지친 여행자를 위해 준비된 침실. 아주 깔끔하면서도 아늑해 보이죠? 새롭게 단장하긴 했지만 창문이며 소품 등은 되도록 옛 모습 그대로 보존했다고 하네요. 양림동 첫날 투어를 마치고 이만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 오늘 돌아볼 곳들은요, 건축사적으로도 굉장한 가치를 지닌 곳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림동 투어를 특별히 함께 진행할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미모의 건축가 김희정 씨입니다. (192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광주 지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이라고 합니다. 서양 선교사 우일선 선생은 수년간 임시사택에서 살다가 후에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외관이 좀 독특하죠? 뒤에 보시는 우일선 선교사 사택,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일단은 이 진입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볼륨 자체가 이 위에 있는데 이 경관도 굉장히 길어서 긴장감도 가지고 있고 이 밑에 공간이 거의 방 한 칸의 공간이 나올 정도로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공간은 사찰 건물에서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누아 진입이라고 해서 건물이 위에 있고 아래로 이렇게 진입하는 형식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외국인 건축가가 한국적 공간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만든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양식 건물에 이렇게 한국의 전통미가 숨어 있었다니 새로운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세목골 장식은 일일이 직접 돌을 깎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정성 들여 지은 건물이라서 그런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건축학도가 봤을 때 이 건축물을 사진에 담는 가장 멋진 뷰포인트가 어딘가요? 이 건물은 사실 이쪽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저 옆쪽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걸어 들어오면서 보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시면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모의 건축가가 추천해준 뷰포인트 궁금하시죠? 진짜 한눈에 들어온다. 훨씬 다르죠. 한눈에 들어오네, 건물이. 그러니까 이쪽 면도 신경 쓰고 이쪽 면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런 건물들은 약간 대각선 방향에서 보면 네. 훨씬 더 아름다운 느낌을 많이 감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멋진 순간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하나, 둘, 셋. 이 건물은 벽돌도 벽돌이지만 돌을 되게 많이 썼어요. 수피아여 중에 자랑거리인 윈스브로 홀. 1927년 미국인 스와인하트 선교사가 설계하고 중국 기술자가 시공했는데요. 곳곳에 화강암을 사용해 견고함을 더했습니다. 이 종소리 되게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건축물 탐방을 와서 이런 네. 소리 듣는 거 참. 옛날에는 저 종으로 이렇게 종 치고 하면은 소리도 되게 운치 있었을 것 같아요. 작가님 실제로 저 종을 쳤었나요? 아, 진짜요? 저게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흔드는 바람에 밑에 걸 떼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기 원래 저 네, 구멍에 이렇게 손잡이가 네, 달려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지금 없네요. 네. 동행이 있어서 더욱 즐거운 양림동 투어. 어느새 마지막 코스만 남았습니다. 저 너무 아쉽네요. 마지막 장소라는 게. 안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아니야. 역시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유서 깊은 건물인데요. 옛 모습이 거의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드라마 촬영지로도 인기라네요. 창문이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네. 딱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이 건물은 컨셉이 이제 출입구 부분에 약간 셋백시켜서 깊이감을 만들어서 이제 입체감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보여져요. 네네. 그런 개념을 창문에도 이제 대입을 하면서 정갈한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볼륨감이나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재밌네요, 진짜. 네. 건축물을 알수록 네. 더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매력이 있죠. 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행기념관 내부에는 반전의 매력이 숨어 있다는데요. 구석진 모서리에 단상을 배치하고 바닥 전체에 약간의 경사를 만들어서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했다는데요.